아직 멀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2차 전지 대안주로 저는 만약 산다면 저는 을 사야 된다. 예.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거의 한 80% 정도 성장을 하고 연평균 앞으로도 20% 30% 성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치 성장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 모멘텀 자체가 무궁무진해요.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벌목사 시간 찾아왔는데요. 어느새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요. 지독한 추위도 추위지만 이것보다도 정말 처음 겪어보는 지독한 증시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버텼는데 내년에 우리가 또 고생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진짜 종목 하나 확실하게 파고 또 파서 진짜 이게 갈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가려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벌목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종목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위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워낙에 또 펀더멘털 분석의 대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또 얼마나 또 파헤쳐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종목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요즘에 연말이라 또 시상식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배우들 배우들 나오고 가수들 나오고 하면은 내 최애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성원 씨는 어떤 최애가 있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옛날부터 배우 이나영 씨입니다. 이나영 씨, 예.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배우 좋아하십니까? 저는 츤데레 취향이어가지고 예. 이서진 씨를 참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힌트를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예. 자, 그럼 저는 이정표를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자, 지금 보시는 분들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서쪽으로 가시오. 서쪽으로 가시오. 서쪽으로 가시오. 이 정도면 사실은 이따가 딱 보면 여러분 힌트를 잘 줬네 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기업 VCR로 보겠습니다. 통신부터 반도체와 2차전지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의 장비와 부품을 만들어내는 알짜 강소기업. 한때 천상천하 5G 독존의 시대에 각광받던 바로 그 종목들 중 하나. 오늘 벌목사에서 다뤄볼 기업은 바로 서진시스템입니다. 1996년 서진테크로 시작한 서진시스템은 10년이 지난 2007년에 지금의 이름 서진시스템 법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뒤 베트남으로 영역을 넓히고 삼성전자의 1차 밴드로 등록되기도 하면서 역량을 쌓아 올린 서진시스템. 2017년이 되면서 비로소 코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서진시스템 하면 통신 장비, 5G 관련주로만 국한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사실은 알루미늄을 잘 다뤄내는 기술력을 갖고 각종 통신 장비부터 ESS 장비,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부품과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만능 제주꾼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진시스템과 함께 5G 관련주로 불리던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도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서진시스템은 과거의 주가 기록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사업의 주력 분야마저도 이제는 통신 장비가 아니라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 사업 비중이 더 커졌고요. 특히 올해 들어 ESS 장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며 서진시스템의 주력 사업이 됐습니다. 자, 다방면에서 무기를 갖고 있는 이 기업. 새로운 주특기를 들고 변신에 성공한 바로 이 기업. 오늘은 서진시스템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하는지 벌목사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기업 바로 서진시스템이죠. 오랜만에 보는 기업이네요. 힌트를 5G로 드릴까 막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그냥 이렇게 또 재미나게 힌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기업만 재밌었던 건 아니겠죠? 정답입니다.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다들 즐겨주셨을 것 같은데 네. 서진시스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다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종목 사이즈도 사실은 조금 아담하죠. 저희가 그동안 벌목사에서 다뤄봤던 종목 대비로. 그리고 시장에서 뭐 가장 핫한 키워드들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묶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운영님이 딱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보자고 해주신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한 6, 7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약간 중형주도 아니지만은 약간 중형주에 가까운 스타일의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는 회사가 이제 선진 시스템화가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통신 장비 쪽으로 많이 알려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5G.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네. 이 회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회사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네. 본격적으로 ESS 회사로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공개 방송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 아직 멀었다. 2차 전지 대안주로 저는 만약 산다면 저는 서진 시스템을 사야 된다. 예. 왜냐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배터리인데 그렇죠. 전기차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고 2026년도 정도 가야지 약간 성장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진 시스템 같은 거 일단 맨 나중에 실적을 좀 보시겠지만은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거의 한 80% 정도 성장을 하고요. 연평균 앞으로도 20% 30% 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개인 투자가들이 에코프로 BM을 많이 물려 계시는데 하고, 네,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원입니다. 네. 앞서 제가 서진 시스템이 1조 6천억이라고 했고요. 10배 정도? 2026년도에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에코프로 BM이 현재 컨센 자체가 매출액이 6조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2천억을 예상을 해요. 근데 서진 시스템은 2026년도에 영업이익이 거의 2,500, 3천억입니다. 오히려 넘어요? 더 높습니다. 오. 이게 근데 시가총액은 거의 뭐 8분의 1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성장성을 본다 한다면 뭐 주가 수준이라든가 네. 서진 시스템이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최근에 그 일시적 수요 둔화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데 대안주로서 저는 그 서진 시스템을 보내드리고 싶은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서진 시스템 네. 아직까지도 5G로 기억하고 계셨던 분들은 맞아요. 이 시간에 좀 재평가하는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 일단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는 출발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요. 이 회사 자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일단은 이 회사는 그 글로벌 메탈 플랫폼 전문 이제 공급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죠. 일단은 메탈 자체가 이제 금속이니까 그렇죠. 금속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산업에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금속을 가공해서. 한국말로 그렇죠. 하면은 금속 틀. 그렇죠. 이게 메탈 중에서도 얘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이 여러 가지로 알루미늄 생각 자체가 내구성도 상당히 강하고 또 열 전도성도 강하고 그렇죠. 전기적인 그 흐름도 괜찮고 그다음 차량 경량화라든가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어떤 기술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국내 법인이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 법인이 15개 정도 해가지고 총 20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많아요. 이제 회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베트남 쪽에 회사가 8개가 있습니다. 법인.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2개가 있고 헝가리 하나가 있어요. 베트남에만 8개요? 베트남에 무려 이제 공장 땅의 부지가 29만 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알다시피 이제 베트남이 아직도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회사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온갖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이제 주력 제품이 앞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올해 이제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인공위성. 인공위성까지. 그다음에 중공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손을 좀 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좀 표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3분기까지 매출액이 9,300억 정도 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약 57% 정도 해당되는 5,400억 정도 매출액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나왔습니다. 절반이 ESS에 나온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중이 많은 게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가 한 1,3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품, 그다음에 통신 장비, 기타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과 올해 사이에 매출 비중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작년도
그러면 3분기 말 같은 시기인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는 전체 매출액이 7천억 중에서 에너지 저장 장비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27%밖에 안 됐어요. 확연히 달랐네요. 그러니까 올해 회사가 바꿔졌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바뀐 부분 자체가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 자체가 이따 점검하겠지만은 산업의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매출액이 확 바뀌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비중이 좀 많은 편이지만은 워낙 올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급속히 좀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부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60% 정도까지 육박을 하면서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통신 회사는 아니다. 오히려 통신 회사는 거의 지금 매출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신 회사로 보고 통신 장비로 보고 서진 시스템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 회사를 보고 회사를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좀 놀랍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요. 서진 시스템? 5G? 통신 장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매출 비중 보고 나서 와, 이거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올해 확 바뀐 겁니다. ESS 장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점, 정체성이 바뀐 회사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ESS 이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제 회사가 체제 변화를 한 건데 그러면 가장 비중이 높은 ESS 사업 부문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약자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거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자, 에너지를 왜 저장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ESS가 주로 사용하는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하게 되게 되면 태양광하고 풍력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전력 생산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밤에는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낮에 전력 생산이 많이 되면 일단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밤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필요하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어야지 풍력 발전이 진행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에너지가 많이 태양광 같은 게 많이 생산이 되니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저녁에 꺼내 쓰는 그런 용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력망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남아도는 전력 자체를 잘 관리를 좀 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렇군요.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간헐적인 어떤 에너지 생산 앞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 생산,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 때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그 낮에 해 뜰 때 태양 약간 뭐 전지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달려있는 조명 장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집에서 태양광 발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건데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낮에 그냥 밖에 놔뒀다가 저녁에 되면 지가 알아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낮에 햇빛을 저장을 해놓는 그런 것 같은데 이 ASS가 그런 건가요? 어떤 형태로 좀 존재하는 거예요? 뭐 배터리 모양일 수도 있고 판 모양일 수도 있고. 우리가 HBM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 일단 DDR5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DDR5 가지고 쌓아죠. 그게 이제 HBM일 거고 그걸 가지고 와서 모듈 형태로 이제 엔비디아가 TSMC를 통해서 좀 더 성능이 뛰어난 용량이 크면서 속도가 빠른 쪽으로 AI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즉 소규모의 어떤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근데 배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3원기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까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이 거의 글로벌 시장의 거의 90%를 점유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쌉니다. 하나 모듈화 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모듈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넥이라는 형태 자체가 층층이 쌓아서 용량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진행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서진 시스템이 이 과정 쪽에서 어떠한 쪽으로 담당을 하느냐 일단 배터리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배터리는 결국 중국 업체라든가 이제 국내 업체도 또 이따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그 배터리를 갖다가 이 회사가 이제
모듈화 해가지고 이렇게 렉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글로벌 ESS 저장체 1위 기업인 그 플루언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서진 시스템한테 최근에 수주를 준 건 어떤 식으로 주냐면 배터리를 자기들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모듈화 해가지고 렉 형태로 납품을 해달라. 네,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 같은 경우는 모듈 단위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해가지고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쌓아올리고 규격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ESS 사업이 뭔지 이제 개괄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ESS 사업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볼게요. 이 산업의 현재와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 아주 뭐 밝으니까 오늘 이렇게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체가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많이 이슈되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여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즉 ESS 사업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비례해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의 그 ESS 시장 자체는 2024년도 기준에서 한 72조 원 정도 좀 되는데 2034년은 126조 원 정도까지 성장할 거다. 연평균 뭐 20% 정도 전후에 성장할 거란 그런 전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까지 ESS 시장 자체는 중국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거의 90% 정도 시장을 점유를 했거든요. 압도적이네요.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절에 배터리 쪽에 절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0년도 전후에 가지고 우리나라가 1위였어요. ESS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근데 왜 우리나라가 포기를 했냐? 지금도 기억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납품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대규모 손실 부담금 그렇죠. 3,500억 원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을 돈도 안 되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걸 중국에서 가져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져갔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대안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지금 다시 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의 어떤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특히 북미 시장 쪽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니까 거기를 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연도 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자체가 급속히 성장을 하느냐?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입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알다시피 AI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더 성장성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싸져지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싸져지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가격이 저렴해지면 왜 ESS는 올라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얘는 배터리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게 되면 ESS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예상하시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 시장 1위 기업이 플루언스라는 회사거든요. 앞서 서진 시스템이 이따 보시게 되면 예사한테 대규모 수주 공급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회사 수주 잔고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됩니다.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향후에도 앞서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투자라든가 데이터 센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성장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와 연결돼 가지고 국내 배터리 3사들은 어떠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캐즘으로 인해 가지고 ESS 투자에 지금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 빠르면 본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발빠르게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인데 본래 2026년도에 제품을 상용화한다 했었는데 좀 앞당겨 가지고 내년도부터 투자를 한다는 쪽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 약간 시장을 주도한다고 그랬으니까 국내 쪽의 관세가 현재 7.5%인데 2026년부터 25% 정도 올라갑니다. 아마 트럼프가 집권하면 더 이제 관세 60%인데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 따라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겠다. 투자가 함께 그런 부분인데, 근데 국내 배터리 3사들이 현재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어떤 식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지를 제가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LG 에너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제 법인이 버테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ESS 계약을 좀 체결했어요. 2025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양산에 좀 들어갈 거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넥스트라 에너지한테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납품을 한다는 공시가 좀 떴죠. 다 조단이군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역성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 ESS가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매출액이 성장을 했어요. 이거 고성장입니다. 예, 그렇죠. 이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까지는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전망이거든요. SK온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개발을 좀 완료를 좀 했고,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속 편제로 넣으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겠다는 게 현재 배터리 3사들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모습. 그렇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한 20% 정도 봐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ESS가 배터리를 이렇게 패키징을 하다 보니까 잘못 만들면 화재도 나고 할 텐데, 여기에서 서진 시스템이 경쟁력이 좀 있나요? 잘 만드나요? 예,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쟁력과 자체는 회사가 글로벌 1위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 거기서 찾으니까. 그렇죠. 플루언스라는 회사한테 회사가 최근에 수주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고요. 그 부분이 현재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되면서 올해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미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하면 실력이 있는 업체다라고 반도체 업계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게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는 거지. 1위 업체가 하고 있는 거 같이 하니까. 같이 손을 잡았던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5위 업체 포인이라는 회사도 회사 이렇게 잡았고요. 글로벌 탑 10종목 10개 회사 중에서 7개 회사가 이 회사와 현재 지금 앞서 이제 2개 회사는 거래를 하고 있고, 포인이라고 플루언스는 일단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신규 장비 개발과 함께 협의가 좀 진행 중이라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쪽도 거래 관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저장 장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중국은 압도적으로 중국 내에서 쪽이니까.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 쪽으로 장비를 ESS 배터리를 공급했겠지만 이제 좀 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한 기업들이 이제부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를 좀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서진 시스템이 먼저 북미 시장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서진 시스템이 북미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을 선점을 좀 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그 다음에 예사가 앞서 있다시피 베트남이라는 저임금의 원가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서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진 시스템 ESS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여기서 갖고 있는 압도적인 또 경쟁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서진 시스템이 그 금속을 가공해서 하는 부품 장비 만드는데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저거 다 합니다. ESS는 이렇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비중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이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현황과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일단은 회사가 이제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작년 기준에서는 거의 매출액이 한 2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ESS가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비중으로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회사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식각이라든가 증착 장비를 더불어서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를 주로 반도체 관련된 제품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비가 국내에 이제 경쟁사는 원익 IPS, 테스, 세미스고요. 세미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랑 램 리서치입니다. 램 리서치가 식각이라든가 증착 장비의 1위와 3위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장비를 좀 공급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램 리서치와 함께하는 회사고, 그다음 향후에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 ASM이라든가 KL 인터코라든가 그런 반도체 장비 회사와
현재 지금 그 신규 거래 확보도 추가적으로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표를 좀 버시게 되게 되면 2026년도에 지금 매출액이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할 까 전망이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매출액이 전체 반도체 부분 관련 매출액이 1,395억이었고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이 17.9%였는데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1,851억입니다. 근데 비율은 떨어졌지만 작년보다 여기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절대적으로 늘었어요. 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대부분 다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네. 일부 AI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한미 반도체라든가. 근데 회사는 현재 3분기 말 기준으로 봤더니 작년 대비해서 거의 29%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3분기 기준 해가지고 매출액이 한 1,060억 정도 좀 되는데 현재 3분기 말 기준에서 1,367억인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앞으로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또 신규 거래처가 확보가 좀 된다 한다면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내년도에 6천억 정도, 그다음에 2026년도에 8천억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더불어서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아직 반도체와 관련된 전혀 분류가 잘 안 되잖아요. 반도체 매출액이 8천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갑니다, 이제. 아니 ESS에서도 이 회사가 ESS구나, 통신장비 아니구나, 그것도 놀랐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파괴력을 갖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벌어들이는 액수 자체가 좀 달라질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팔방미인이에요. 또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를 다시금 좀 떠올려 주시면은 2차 전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앞서서 이 종목을 왜 골라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지만 혹시라도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 서진 시스템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요 자체가 이제 배터리 그 모듈 부품, 이게 이 회사가 그 모듈과 부품 관련해 가지고 약간 보호하는 쪽이에요. 이제 보호회로 쪽이라든가 그런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감싸는 역할을 하는 이 회사가 앞서 메탈 플랫폼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 자체가 삼성 SDI하고 SK온이 1차 고객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예상 아직까지는 매출 이 부분 자체가 보신 비중이라든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 단위가 천억 단위 정도 됩니다. 천억 단위 연간 단위로 좀 따지면 올해는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9% 정도 좀 되는데 작년보다 약 20% 정도 성장하는 쪽.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역성장하고 있는 국면을 감안한다 한다면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되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앞서 이제 2차 전지가 내년도까지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2026년도 가야지 이 종목도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듈이라든가 부품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전체 예사가 차지하는 포지션 자체는 8%밖에 안 되지만은 현재 올해 1,200대에서 2,000억대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니까 거의 한 올해 기준에서 향후 2년 이후에는 거의 한 60% 70% 정도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부분 자체가 어느 쪽이냐? 결국은 예사가 이제 그 다이캐스팅이라는 그 양산 시점이 2026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좀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사가 이제 그 메탈 플랫폼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다이캐스팅 쪽에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미 다이캐스팅 공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원가 절감을 좀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국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 공법을 적용한다 한다면 그 시점부터 예사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다이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테슬라를 좀 아시는 분들 혹은 자동차 쪽에서 이 용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원가 절감에 크게 영향을 주는지 다이캐스팅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금형 공정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알루미늄 쪽에 특화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알루미늄을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알루미늄 녹이는 걸 녹여서 고압에서 압축을 합니다. 주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찍어낸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압축을 통해 가지고 앞서 알루미늄 특성상 차량 경량에 필수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에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쉬운 공법이 아니고요. 공법이 아니고 높은 정밀도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이 공법 자체가
다이캐스팅 자체가 이제 대량 생산이 용이하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차가 배터리가 무거워서 경량화가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차량 경량화의 핵심이 옛날부터 차량 경량화 알루미늄 소재가 필수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회사가 그런 측면에서 알루미늄에 특화된 메탈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차량 경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 기술이 본격적으로 다이캐스팅 공법 쪽에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이 이 회사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기가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원가의 40% 정도를 절감한다는 거거든요. 예, 무게는 30% 정도 절감. 네. 결국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압에서 압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좀 가볍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다이캐스팅 기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회사가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국내에서는 타 기업 대비해서 압도적인 장비 크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쪽인데, 국내 그러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이캐스팅 공법을 지금 서로 좀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테슬라는 2022년도에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게 차 만들 때 문짝 붙이고 그렇죠. 본네트 붙이고 원래는 그랬는데 그냥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찍어다가 이렇게 그렇죠. 만들잖아요. 차체 같은 경우도 이제 차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차체 자체가 탄탄하게 그런 걸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일일이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럼 원가는 정말 싸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 공법 자체가 거의 테슬라는 이미 도입을 했고,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그다음에 볼보는 2025년도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2026년도부터 좀 도입을 하는데. 이거 다 도입하네요, 그냥. 그렇죠. 이미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현재 확보된 것 자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2개 라인에 2026년도부터 이 기가 캐스팅 공법을 적용해서 제품을 공급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기가 캐스팅과 관련된 매출 부분 자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매출액이 반영이 되는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될 거예요. 그에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협의가 진행 중이니까 다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런 것들이 회사의 강력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다이캐스팅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 통신 장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다른 분야에서 너무나 큰 활약상이 보여지고 있다였습니다. 그러면 운전위원님, 통신 장비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산은 이제 통신 장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기억에서 쉬워요? 저는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 회사들 KMW 그렇죠. 에이스테크라든가 종목들은 저는 1년, 2년 전부터 거들떠보지 말아라. 안 된다. 안 돌아온다. 최근 간혹가다 6G 6G 맞아요. 6G 임박에 따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얘기하는데 6G가 언제 지금 예정하고 있냐면 2030년도입니다. 멀었네요. 그럼 2030년도면 이제 2028, 9년도부터는 약간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 사이에 못 버팁니다. 적잖아요, 회사들 같은 경우. 그게 회사도 결국은 회사가 이제 통신 장비로 분류된 것 자체가 통신 장비 케이스 및 모듈 제조 쪽입니다. 이게 통신 장비를 모듈화 시켜가지고 함체 넣는 거. 대표적으로 회사는 어디가 삼성전자가 노키아라든가 그런 에릭슨이라든가 수주를 받아와야지 삼성전자에 약간 앞서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돼 있지만은 근데 삼성전자가 요즘 수주가 안 되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신 장비 쪽에 시장 점유율도 3%밖에 안 되고 에릭슨이라든가 하위라든가 많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주도 못 받고 있어가지고 다른 서진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신 장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됩니다. 계속 적자가 좀 날 것 같고 이게 6G를 기대하고 있는데 6G는 2030년도니까 그래서 국내 통신 3사들이 지금 투자가 부진하니까 이 회사도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보니까 사업 부문별로 유일하게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한 거 통신 장비 쪽입니다. 작년도에 아마 800억, 1000억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분기 말 기준에 가지고 890억인가요? 800억대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앞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3분기까지 거의 29% 정도 작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는데 통신 장비만큼은 역성장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예산은 그래도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적자는 나지는 않아요. 또 재무 내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시적 자체는 표를 좀 보시겠지만 2026년도 이후에 약간 매출액이 증가되는 쪽이니까 그렇죠? 매출액이 지금 감소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1,386억인데 올해 1,169억으로 감소했잖아요. 유일하게 예사 사업 부문 중에서 감소. 이게 예산은 아까
통신 장비 쪽은 거의 포기를 할 것 같아요. 다른 쪽 워낙 사업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출액이 2026년에 늘어도 이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통신 장비 회사는 아니다. 아니다. 뭐 육지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저도 HTS에 아직까지 5G가 살아있거든요. 저 아직 이 선진 시스템 그렇게 분류돼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빨리 좀 바꿔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통신 장비로 안 보기에는 이번 달 들어서 초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머스크, 스페이스X 여기랑 묶이면서 여기에다가 뭐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비 공급 3천억 원 규모라던데 스페이스X면은 통신 장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건 뭔가요? 일단 스페이스 X에 들어간다는데 뭐 게이트웨이라든가 웹 장비라고 그래요. 게이트웨이 웹 장비라는 자체는 이제 스페이스 X와 유선 통신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3천억 규모면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바로 반영이 좀 되는 거. 올해 연말에 12월 달에 300억 정도 반영이 좀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에요. 근데 이 회사 실적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최근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12월 달에 나온 내용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이익률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주 항공과 관련된 국내 업체들 알려진 종목들 보면 거의 이익이 안 나거든요. 현재까지 보게 되면 거의 적자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뭐 3천억 규모에 해당되면 거의 영업이익률 10% 이상은 좀 나온다는 전망이니까 그렇게 나온다 한다면 이게 뭐 3천억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네.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것 자체가 이제 트럼프도 테슬라의 스페이스 X에 대해 상당히 호평을 좀 하면서 네. 아마 트럼프 시대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주항공과 관련 사업 자체가 원래 이것도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갑자기 튕겨나온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종목도 국내 업체들 보면 실적이 따라준 종목들이 거의 없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술적도 인정을 네. 받았으니까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실질적인 우주항공 관련 이슈와 네. 관련해 가지고 테마는 아니겠지만 실적이 따라준 회사니까 관련주 쪽으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저렇게 봅니다. ESS, 반도체, 배터리 거기에다가 통신 장비 좀 쭈그러들고 있기는 하지만 통신 장비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 모멘텀부터 우주항공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모멘텀 자체는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성장 모멘텀 자체가 무궁무진해요. 신기하네요. 이런 기업은 또 저희 벌목사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진 시스템 이제 실적, 숫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흐름과 함께 그 밸류에이션이 어떤지도 이런 평가도 내려볼까요? 예, 일단은 서진 시스템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라고 했으니까 국내 이제 관련 종목들하고 좀 비교해서 충분히 이 종목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 먼저 국내에 그러면 ESS 관련 주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네. 아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시가총액 1위가 앞서 얘기해서 서진 시스템의 시가총액이 어제 날짜 기준해 가지고 1조 한 6천억짜리 회사가 그다음에 이제 2등 쪽에 이제 SK 이터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SK 그룹의 이제 태양광이라도 풍력이라도 연료전지 쪽에 사업을 영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SK 원도 지금 진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미 쪽에 이 종목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이 종목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신성 ST라는 회사가 본래 이제 LG그룹과의 관련 쪽인데 최근에 SK온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1분기 때 2조 3천억 규모의 ESS용 부표 신규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 매출액이 반영되는 시점이 2026년입니다. 이게 제가 2026년도부터 에너지 저장 자체가 폭발적 성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내 업체들이 미국 쪽에 진출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이후에 에너지 저장재 관련 종목들이 시장이 대폭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신성 SD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 3조 원인데 지금 그 매출액이 거의 2,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매출이 반영될 때 2차 전지보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진다고 봐요. 아, 주가도 엄청난 상승의 그렇죠. 기대감도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중 NCS라는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최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업종을 좀 변개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순행식 쿨링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더 수혜주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4종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주요 종목도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물어보셨으니까 우리가 그 업종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전망 자체가 중요하지만 현재 밸류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중요한데 예상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 단위가 지금
서진 시스템이 1조 3천억이지 않습니까? 1조 3천억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저장 장치만 떡 떼어난다 하더라도 3분기까지 5,400억이라고 했으니까 압도적입니다. 올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500억,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가 269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신성 SD가 110억, 한중 NCS가 116억. 2차전지 회사들이 지금 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은 다 이익을 좀 내고 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더 2차전지와 비슷하게 내지는 더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서진 시스템을 따로 떼어놔서 좀 향후에 2026년도까지 실적 전망치를 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증권사 컨센이기도 한데 보시면 이제 성장률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작년도 매출액이 7,787억인데 올해 지금 1조 3,389억이니까 거의 90% 가까이 매출의 성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실 더블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장하는 겁니다. 올해 2차전지는 역성장이고. 맞아요. 내년도도 성장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40% 가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올해 대비해서. 그다음에 2026년도 같은 경우도 2025년도 대비해서 30% 넘게 성장합니다. 즉 연평균 올해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거의 30% 넘게 성장합니다. 2차전지가 이렇게 성장 안 하거든요. 20% 정도 언저리거든요. 예컨 소재 관련 종목들 최근에 많이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2026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7배입니다. 7배인데 앞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꼭 비교는 아니지만은 에코프로 BM 주주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대표적이니까 많이 그러니까 아시니까. 네. 에코프로 BM이 2026년도 PER 보시면 HTS 보시면 제가 100배가 넘을 겁니다. 야. 근데 이 종목 7배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런 종목이 아직도 사실 좀.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이러한 어떤 탑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또 실적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이 시간에 다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부분도 같이 좀 우려 요인도 같이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 요인들이 쭉 나열이 됐다면은 우리가 좀 한번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 잠재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만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스러운 요인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부담스러운 요인은 회사가 아무래도 앞서 에너지 저장장 ESS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비례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좀 되면서 반환경 정책이니까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태양광이라를 중심으로 해서 풍력시장 자체가 유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을 중심한 풍력이라든가 부분 자체는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가 유치될 그런 우려들은 있지만은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여전히 미국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장 용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이쪽에 저장 용량 쪽에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저장 용량이 기존의 어떤 용량 대비해서 거의 6배, 7배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우려 부분 자체가 회사가 오버형 이슈가 많습니다.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도 최근에 좀 발행을 했거든요. 기존의 회사가 이제 이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하니까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돈을 3,600억 정도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환사채가 올해 4월 달인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그 물량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와, 물량으로 따지면 1,700만 주 가까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가져간 물량이 한 300만 주 조금 안 되는 쪽 감안하면, 크레선도 에코티라는 사모펀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모펀드하고 이 회사하고는 단순한 어떤 전환사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사업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지는 않을 거로 봐요. 2대 주주로서 있는데, 팔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물량 자체가 2025년도 6월 달부터
이게 이제 옵션이 풋옵션이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풋옵션이라는 자체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한테 이 가격에 사달라. 그 가격이 32,200원입니다. 32,200원. 회사에서 사주겠다. 사주겠다. 이게 회사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32,200원, 4만 5만 원 이상 갈 거니까 주가가 안 갈 리가 없다. 그런 어떤 측면이에요. 지금 2만 원대 후반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오버이슈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32,200원까지 회사 측이 어떻게든 간에 주가를 관리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모펀드 갖고 있는 쪽에 주식을 사달라 그러면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돼서 32,000원대보다 위에 있으면은 콜옵션 행사 안 할 거 아니에요? 옵션 행사는 안 할 거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그 사업의 어떤 동반적인 2대 주주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사모펀드 그쪽에서 아마 안전장치 역할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써요.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 안 팔 건데. 안 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려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32,200원대에서 주식을 회사 측에 살 옵션을 권리를 확정했다는 자체는 그 주가가 그 자신감의 성격이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으로 우려할 수 있는 우려 쪽과 더불어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앞서 이제 표를 보시다시피 예상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거든요. 성장 초입이고 현재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이제 실제 급성장을 하지만은 에너지 저장 장치 계속 성장할 거고 앞서 얘기했듯이 반도체 부분, 다이캐스팅 또 갑자기 또 우주항공 관련된 수주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에 따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게 기회 요인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전환사채라든 그래도 물량이 있지만은 또 주주 환원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3년 동안 단기 순이익의 10%를 자사주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3개월 내에 소각을 하겠다. 이게 12월에 나온 공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사 보고 약간 놀랐던 게 보통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면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이렇게 좀 사이즈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하잖아요. 서재 시스템이 이 공시를 딱 냈길래 자신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이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런 그 전환사채 물량을 팔지도 않으면서 바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팔려고 시장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조금씩 주식을 전환해서 팔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한꺼번에 3,600억에 해당되는 그 전환사채 물량을 한꺼번에 주식으로 전환했거든요. 이게 결국 회사 측에서 이런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가도 충분히 관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주가 싼데 앞서 2차 전지에 비해서 싸지만은 글로벌 대표 아까 1위 회사가 플루언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플루언스가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래요? 적자인데 회사는 앞서 지금 이익이 대폭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의 평균 PR이 일부 회사도 20배 가까이가 되거든요. 글로벌 업체에 대비해서 국내 업체도 비해서 싸지만은 글로벌 업체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뭐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와 함께 우려 포인트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저는 이제 가치 성장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성향 자체가 가치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닙니다. 가치주는 주가가 안 가니까 답답하고, 그렇죠. 또 성장주는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말이죠. 약간 대표적으로 PBR 높은 종목이거든요. 실적 안 따라주는데.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가치 성장주라고 하는 자체가 PBR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PBR은 적당하지만은 ROE 지표 자체가 20%가 넘습니다. 이런 종목을 저는 가치 성장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종목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합니다. 그런 종목이 이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확실하게 따라주니까 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은 차트를 보시다시피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전환사채 3,600억 전환했을 때 오히려 주가 떴어요. 4%가 떴어요. 물량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거의 2만 한 6, 7천 원대 정도가 저점에 약재가 노출된다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도 보면 거의 이 시장에 있던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앞서 2차 전지 대안 종목으로 얘기했던 때가 올해 상반기부터거든요. 2차 전지 안 좋다고 얘기할 때. 2차 전지 그 시점에서 이 종목은 상반기 때 주가가
22,000~23,000원대였거든요. 네. 예. 근데 2차전지 그 시점에서 다른 종목들 거의 다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지금 다 신저가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이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지만은 실적 성장주로 본다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한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뭐 충분히 이 종목은 뭐 4만 원 정도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48,000원, 5만 원 정도. 중장기적 자체는 12개월 정도. 내년도 아마 3월 달 정도로 본다 한다면 3만 한 6천 원 정도. 3월 달 정도. 내년도 연말 정도 되면 48,000원.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래서 자기 자본율이 20% 넘는 회사니까 5만 원 이상까지 넘어가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치 성장주 서진 시스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저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 박준영 운영님과 오랜만에 좀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 운영님 예. 어떠셨어요 오늘? 예, 한 종목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려고 그런 일이 하니까. 거의 없으시죠, 사실. 예, 좀 벅차네요. 운영님도. 아 근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출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알찬 시간 꽉꽉 채워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